자, 지금부터 제2편 시작하겠습니다. 업무 수행 능력이죠. 자, 업무 수행 능력은 회사 업무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많이 출제되죠. 전체 영역별 출제 비중을 보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이해, 문서 이해, 문서 작성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출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경청이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문제 답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용문 유형과 특징은 잘 살펴야 되죠. 시험 출제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자, 공문서, 홍보, 보도자료, 설명서, 안내서, 제안서, 기획서, 보고서 이와 같은 문서가 있는데 특징, 공문서, 대회 전달한다, 정확한 기술을 요한다, 한장 원칙이다, 마지막엔 반드시 끝자를 붙인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이해하면서 암기하는 게 좋죠. 중요한 것은 제안서, 기획서인데 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문서이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게 주 포인트죠. 그리고 보고서 같은 경우 예상 질문을 미리 생각해 본다 이와 같은 것들을 짚으면 됩니다. 나머지 경위서, 심화서, 매뉴얼 이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기한서, 품위서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기한서, 품위서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 뜻입니다. 자, 문서 정보 파악에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대한 이해, 마지막에는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자, 앞에서 설명문, 논설문,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행동 방향을 내비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목적과 마지막 행동 방향 이것을 여러분들 짚으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험지에서 실용문을 만났을 경우 요약형 지문을 어떻게 보느냐, 즉 문제풀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잔소리죠. 요약형 실용문 대개 포스텝 틀에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if가 있다 없다 이것을 잘 살펴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스텝만 알면 한 방에 풀리는 문제들 많다라고 실제 느끼게 될 겁니다. 자, 회사가 요구하는 문서 작성 능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문서 작성 프로세스와 좋은 문서 요건인데 이와 같은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문서 요건 누구나 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 먼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자, 나는 결론 먼저 제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나의 주관 입장입니다. 상대방에게 결론 먼저 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강제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잘 쓴 걸, 서투른 걸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많이 듣는 잔소리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표제에 대한 얘기죠. 표제는 핵심 내용을 하나의 단어 또는 문장으로 옮긴 것을 말하죠. 이와 같은 표제를 사용하면 아주 좋아집니다. 이와 같은 장점들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쓰여진 보고서를 개조식이라 그럽니다. 개조식을 공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형태의 글을 개조식이라 그런다고 머릿속에 넣으면 되죠.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59번. 자, 추론에 대해서 묻고 있죠. 추론의 뜻은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것을 생각했을 때 서로 연결되는 것, 이것을 말하죠. 자, 산인공 공개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합니다. 지문 읽을 필요 없습니다. 선택지 1, 2, 3, 4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문을 읽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죠. 자, 이건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근데 더 빨리 답을 찾고 싶다면 이와 같은 표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넣어놓으면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죠. 답은 4번이죠. 160번 역시 산인공 공개평가 문제입니다. 자, 이 지문 여러분들이 다 읽으려 하지 말고 제목을 보세요. 제목은 전체 글을 요약한 표현이죠. 그러면 이것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항대립을 익혔죠. 자, 제목과 매칭이 되는 선택지, 되지 않는 선택지 이렇게 그룹핑 할 수 있겠죠. 저소득층 소득은 늘지 않고 있다.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월 평균 소득은 소폭 증가했다. 이것은 반대로 논하고 있죠. 4번 감소세 진정이랍니다. 이것은 정부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의 영향이다. 자, 어쨌든 감소세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3번을 보면 자, 월 평균 소득은 소폭 증가했답니다. 2019년이죠. 그러면 2019년 찾아가면 되겠죠. 1분기 하지만 잡혔습니다. 자, 1분이 5분이 줄었답니다. 그런데 증가했다 했기 때문에 틀렸죠. 이렇게 제목만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 문제 잘못된 부분을 이해한 사람은 누구냐? 1분위 소득 감소. 자, 앞에서 얘기했죠. 1분위 소득 감소. 이것은 증가세로 돌았을 것이다. 언제? 3년 후. 이것은 우리 경제 성장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하고 말했는데 이것은 순수 내생 변수에 따른 기대치죠. 그런데 앞에서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 대책에 힘입어서 늘었다 그러죠. 이것은 내생이 아니라 외생 변수입니다. 그래서 내생 변수만을 고려해서 말한 김땡땡은 뭐죠?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일반화의 오류 또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죠. 답은 2번이죠. 161번 역시 산인공 평가 문제인데 자, 이 지문을 우리가 읽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앞에서 했었죠. 화자가 등장하는 경우 이 화자들이 나의 입장에서 이 지문을 읽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밝혀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자, 무조건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이 함정 표현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들만 제대로 볼 줄 알면 됩니다. 답은 민국이죠. 자, 이번 문제 B씨가 전동 킥보드에 관심이 생겼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조언하면 좋겠니? 이것을 논하고 있는 거죠. 자, 질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어떤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서 보면 되겠죠. 1번 답을 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즘 곽광받고 있다.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판단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1번 답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